나르시시스트 엄마가 지배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필요나 욕구가 채워지는 대신에 지속적으로 방임이나 학대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러니 병적인 자기애로 똘똘 뭉친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군림하는 가정도 엮이는 가정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떠맡게 돼요. 그 중에서 오늘은 희생양이라고 하는 스케이프고트의 역할을 맡은 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서 희생양은 가족에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거나 비난받는 사람을 일컫죠. 나르 엄마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딸을 주로 희생양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딸에게 모든 게 다 네 탓이야 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죠. 그러다 보니 딸은 가정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떠안고 아주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희생양이 된 딸은 이런 상처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착화시키게 돼요. 그런 생각 가운데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적절히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녀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게 되죠. 반면 나르 엄마는 딸의 필요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딸이 뭔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모른 척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죠. 또 별거 아닌 일에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섞은 비난을 퍼붓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6살 난 딸이 혼자 옷을 입도록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가 계속 입혀주면서 이 바보야, 너는 네 옷도 혼자 못 입니? 라면서 힐난을 하죠. 또 대학생 딸에게 네 등록금 때문에 내가 아주 등골이 빠져 이러면서 등록금을 주지 않고 애를 먹여요. 어쩌다 딸이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면 넌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 몰라? 갱년기야 갱년기. 처먹고 싶으면 네가 끓여 먹던가 라면서 폭발하죠. 이처럼 뭔가를 요청했을 때 수용되기는커녕 지워버리고 싶은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을 온몸으로 경험했으니 웬만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 않죠. 희생양으로 살아온 딸은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중심적이며 인색한 나르 엄마는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딸에게 떠넘기는데 아주 능해요. 그런 엄마로부터 넌 왜 너밖에 모르니?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딸은 자신이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딸은 공감해주고 지지하는 대신에 늘 깎아내리고 가스라이팅하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화, 슬픔, 공포, 초조, 불안 같은 각종 감정을 마음 안에 키우게 되면서요. 분노 조절도 어렵게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엄마로부터 학습된 행동을 똑같이 하기가 쉬워요. 디는 엄마에게 넌 트러블 메이커야 라는 말을 종종 들었어요. 화가 나서 친구를 밀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분이 풀릴 때까지 소리 지르고 째려보면서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자기더러 문제야라고 하니 멍해지는 거죠. 만약 자신이 나르가 아닐까 고민된다면 자신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 보시길 바래요. 희생양으로 살아온 딸들의 뇌리 속엔 나는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만 해 이런 생각이 꽉 박혀 있죠. 나르 엄마의 딸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엄마를 돌보며 살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정작 딸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엄마는 딸을 보살피지 않아요. 그럴 때 딸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가슴 아픈 일은 딸이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학대자를 만나고 관계 맺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와 관계 맺던 방식을 다른 사람들과도 되풀이하기 때문이죠.
희생양 딸은 오랜 시간 엄마를 돌보는 역할을 하다 보니 어떤 관계에서든 누군가를 돌볼 때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 딸은 공감 능력, 이타심, 동정심 같은 것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학대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죠. 그러다 보니 연애 상대도 자신을 존중해주는 남자보다 배려해주고 챙겨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꼭 엄마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평생 그 남자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마치 돌봄 중독자처럼 살죠. 이런 돌봄은 비단 연애 대상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친구나 동료, 사제지간 등 모든 관계에 두루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감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죠. 희생양 딸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엄마가 감정 표출을 용납하지도 않지만 엄마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죠. 딸이 감정을 내보이면 내면이 어수선한 나르 엄마는 자기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요. 별것도 아닌데 유난히 떨고 있어. 꼴값 떨고 있네 정말. 이런 식으로 딸의 감정을 깔아뭉개면서 Y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잦은 다툼 때문에 엄마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늘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아빠랑 싸운 엄마가 집을 나가서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Y는 불안해서 너무 떨며 울고 있었죠. 아주 늦은 밤의 기간 엄마는 Y의 깨재재한 모습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 Y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며 소리를 마구 질렀죠. Y는 그런 엄마에게 자기가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는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울음을 꿀꺽 삼켜야만 했어요. 이렇게 Y처럼 나르 엄마의 딸은 자기의 기분을 느낄 수도 없고 혹은 느낀다 해도 표현할 수도 없어요. 참 슬픈 일이죠. 희생양이 된 딸은 내 것을 챙기는 건 옳지 않아 이런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엄마에게 자기의 욕구나 필요를 무시당해 온 딸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걸 말할 때마다 되먹지 못하다라고 비난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트라우마는 성인이 돼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나르 엄마는 딸에게 최소한의 필수용품만 사용하는 걸 허락하기 때문에 딸의 소유물들은 아주 빈약하죠. 핫 아이템은커녕 또래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기본적인 것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스케이프고트인 딸은 나는 완벽해야만 해 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죠. 희생양으로 성장한 딸의 내면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기가 쉬워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참견이야. 동생 하나 못 돌보는 게 누나라고? 너는 못생기고 멍청하면서 매사에 불만이 너무 많지. 이런 메시지들이요. 그러니 만족을 못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해 라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죠. 스펙을 위해 닥치는 대로 자격증에 도전하고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성형 중독이 되기도 해요. 물론 반대로 아주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딸들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토록 완벽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참 한심해. 이렇게 비난했던 엄마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은 심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잘해야 돼, 좀 더 완벽해야 돼를 늘 외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르 엄마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온 딸들의 생각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왜곡된 생각의 틀에 맞춰 사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고통스러우셨죠.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생각의 틀을 바꿔보자고요. 상담심리사 뽀요였습니다. 감사해요.